문재인도 그동안에는 좀 검찰에서 아무래도 큰 판을 두 개 벌리기에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빼놨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수사는 조금 뒤로. 근데 이제 이재명 수사도 사실상 다 끝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재명은 불러서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신호탄이 지난번에 뭐 서욱이라든가 김홍희 이런 사람들은 잔챙이고 서훈부터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이게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서욱이하고 이제 그 김홍희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죠. 예. 요걸 이게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처음에 국방부 장관 서욱이 구속됐고, 예. 그 다음에 해경청장 김홍희 있잖아.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근데 적부심에서 왜 풀려났느냐. 그게 이유를 보니까 다 자백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좀 부인하다가 적부심에 갔더니 서욱이가 뭐라냐면, 야, 나는 이게 우리 서훈 실장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래버렸어. 그런데 나가. 그러면 뭐 잡아도 다 자백하고 뭐 자백했네. 인멸할 정보도 없고 다 우회해서 했다니. 예. 그 다음에 김홍희도 적부심에 갔더니, 아이고, 이게 청와대에서 다 시키가 했는데, 우리가 무슨 제가 있어서 시킨 대로 한 것밖에 더 있냐. 이래서 이게 적부심에서 풀려난 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뭐 그냥 잘못이 없어가 풀려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전부 청와대 위에서 시켜서 했다. 자백을 하고 범행을 인정하니까 적부심이 풀려난 거예요. 문재인 쪽에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갖고 이렇게 풀려난 것처럼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국민 사기라는 거고요. 윤건영이랑 이런 자, 사람들. 그럼 이제 그 서훈이가 이 순서가 이게 조금 이게 엇갈리가 가요. 원래는 제 주장은 서욱이하고 김홍희 구속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 구속하고, 예. 그 다음에 서훈 서훈으로 구속하고 문재인으로 가는, 예. 이게 전 코스입니다. 예, 그렇죠. 전 코스인데 약간 이게 검찰이 순서를 좀 틀었더라고. 어. 서훈이 구속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를 부른대. 대장부터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이게 부르면 이제 영장 또 불가피하잖아. 네. 뭐 박지원이가 42년생이고 뭐 80살이고 이게 전혀 고려 대상 아닙니다. 옛날에 이명박 때 이상덕 있잖아요. SD. 예. 더 나이 많아요. 37년생인데도 구속됐어요. 그렇죠. SD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지원이 구속하고 그다음에 문재인까지 가는. 박지원은 또 구속엄마 하면 휠체어 타고 옵니다. 또 침대에 누워서 오고. 근데 그 처음에 그 검찰 분위기는 예. 저번에 금요일날 확 달라지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꼭 검찰청에 들러날라 하거든요. 기자들은 주로 법조 출입한 기자들하고 밥 먹고 예. 사건도 있고. 가보니까 이게 그 처음에는요. 예. 이 수사를 갖다가 이게 서훈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서훈이가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공장에 써놓은 거예요. 예. 서훈이가 최고 책임자다. 결정권자라고 이렇게 써놨다. 왜냐하면 이게 서훈이가 1시에 회의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문재인한테 독대를 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서훈이가 다 뭐 상의하고 지시받고 했겠지만 서훈이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재인이가 지시에 따른 증거가 없잖아. 예. 그래서 이게 그 서훈에서 끝나려고 했는데 아, 그렇군요. 갑자기 금요일날 저녁에 검찰이 막 바빠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야, 이게 문재인이가 자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 문재인이가 자백을, 야, 내가 다 결정해서 내가 보고받고. 모든 첩보 정보까지 다 내가 판단해가 내가 했어. 예. 이렇게 자백을 하니 검찰에서는 문재인이 그럼 수사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 다 자백했다고 하니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게 문재인 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이게 젊은 검사들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괜히 이게 보수 행세 잘난 체하고 자기가 뭐 하려 하다가 완전히 자기 발등 찍어가지고 지금 여기 그 수사를 받게 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또 일일 그 메시지 낸 거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무슨 경고인지 윤건영이는 임종석이는 분노 경고라고 했던데 3일에도 또 서훈이 구속되니까 최고 대북 전문가를 꺾어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에는 신뢰가 무너지면 참 힘이 된다. 아니 북한 신뢰가 지금 중요합니까? 북한이 무슨 신뢰를 지킨 게 있어야 북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야,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문재인의 3대 망언 하고 이제 이거 3대 잘못 이걸 오늘 이 연합뉴스에 나가 이야기하려고 제가 적어왔거든요. 여기서 먼저 하세요. 예, 처음 합니다.
문재인의 3대 망언과 3대의 잘못. 문재인의 3대 망언이 이번 사태 때 첫째 그 작년 6월 달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하는데 대단히 무리하다. 대단히 무리하다고. 야, 문재인 국민한테 네가 무리한 거지. 뭐가 이게 감사원이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 유족들과 국민들한테 너가 무리한 거야. 이게 대단히 무리하다. 이게 첫째 망언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망언. 그게 바로 이제 그 검찰한테 협박한 거죠. 검찰 수사가 도를 넘지 마라. 너가 이게 도를 넘지 마. 너 발언이 도를 넘은 거지. 맞잖아요. 문재인도 발언이 도를 넘은 거야. 어떻게 검찰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야? 맞잖아요. 수사가 원칙대로 가는데 그게 무슨 도를 넘은 겁니까? 발언이 도를 넘은 거죠. 이게 두 번째 망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망언, 3대 망언. 세 번째 망언이 바로 조금 전에 박사님이 말씀하신, 아니, 서울이가 이게 북한의 주구, 북한의 계지, 무슨 이게 최고 전문가고 신뢰, 김정은이는 서울이를 신뢰하지, 우리 국민이 신뢰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서울이를 이게 북한의 개, 심지어 간첩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박지원하고 서울이는 간첩이다. 이런 국민도 많아요. 뭐 제가 간첩을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또 자꾸 고소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무한 신뢰를 보내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가 서울이를 신뢰합니까? 무슨 이렇게 최고 안보 전문가입니까? 북한의 개지, 주구. 이게 문재인은 지금 이게 모든 걸 이게 북한 편에서 보고 말하니까 이게 최고 전문가, 뭐 신뢰 자산 이게 노는 거죠. 이게 바로 3대 망언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서훈이가 이 외교안보 쪽에 가장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청와대 대장 뭐 비서실의 대장은 노영민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제 임종석이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노영민도 지금 출금당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또 그 강제 북송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어요. 거기 강제 북송에도 정의용 전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도 했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쫙 또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영민은 이제 그 올림픽으로 치면요. 올림픽으로 치면 이게 그 상관왕입니다. 상관왕. 노영민은 이게 상관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이정근 씨 있잖아. 이정근. 서초의 그 여자야. 이정근은 이제 그 사람을 이게 CJ 대한통운 그 밑에 그 협회 있잖아요. 상근 고문. 한국 종합물류라고. 거기에 그 상근 고문 연봉 1억이죠. 거기에 내려보낸 거 있잖아. 그것도 이게 직권남용입니다. 그걸로 이게 이미 피해자로 입건돼 있죠. 노영미가. 그 다음에 그 우리 북한 주민이 그 탈북 살인 뭐 혐의 어쩌고 해가지고 탈북은 강제 북송. 여기도 이게 노영미가 연루돼 있죠. 이정근이 그 사건에도 지금 이것 말고 이정근이 본 사건에도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서해 공무원 이때도 그 회의 멤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에는 세 개로 상관왕으로 셋다 처벌되게 생긴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노영민이가 비서실장, 그다음에 서훈이 안보실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정책실장 장하성이나 김수현 있죠. 지금 그 사람들도 월성 사건으로 압수수색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수현 문묘. 그러니까 결국에 그 문재인 때 모든 실장들, 3실장. 3실장 이게 다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데 그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빼고는 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또 그때 인사비서관 했던 박상혜 의원 등 지금 거기도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추미애도 아들 그 휴가 특혜 그 건으로 해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렸잖아요. 재기 수사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다 이제 명령이 있는데 요거 추미애 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이게 문재인의 3망언과 3잘못이라 했잖아요. 또 3잘못도 잠깐 이게 말씀 제목 드리고 그러시죠. 이제 추미애를 좀 본격 다루면 저는 이번에 서해 공무원 사건에 문재인이가 이게 그 세 개의 큰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제가 세 개 망언 했잖아. 예. 첫째가 이제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한 거죠. 이 말은 그 공무원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방치하고 해서 예.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살인한 거.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 이게 3시간 동안 뭐 했냐 말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서운해하고 해가지고 월북몰이. 예, 이게 명예살인입니다. 월북몰이는 명예살인이에요. 이게 두 번째 잘못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은 뭐냐. 바로 이게 유족들이 그렇게 진실을 발표해달라고 했잖아. 예. 근데 이 문제가 뭐라 했냐면 이게 모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 예. 대통령 기록물로 15년간 지정해서 다 이게 은폐해버린 거예요. 예. 진실 규명을 못하게. 그리고 이게 국정원 국방부도 이게 다 삭제했잖아. 106개.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진실 은폐해버린 이게 바로 세 번째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이 소환하면 저는 부작위 살인, 그 다음에 월북몰이 명예살인, 법적으로 명예훼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 은폐, 진실 규명을 막아버린 이 잘못을 엄정히 물어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특히 문재인이가 이번에 무슨 메시지인가를 내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것은 안보죄이다. 뭐 안보 파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기무사 무슨 문건 하나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무슨 내란 음모를 했다 해갖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자기 명예 훼손은 물론이고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금 아마 재판받고 있죠. 예. 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얼마나 많아서 국정원장 4명이 다 깜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 문재인이가 뭐 서운히 보고 이게 최고 안보 전문가고 신뢰 자산이라고 떠들었잖아요. 예. 그럼 저는 그래 안 보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최고의 안보 전문가. 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신뢰하는 자산은 바로 이제 김관진 장군. 예.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돼 가지고 구살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법원에 기각됐으면 자녀 형기를 살았어야 되는데 예. 제가 김관진 장군에게 몇 번 뵀어요. 한 3-4번 뵀습니다. 제가 예. 존경하는 장군이 됐더니 밥을 몇 번 사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김관진 장군, 예. 그 다음에 고 이재수 사령관, 이재수 사령관 이런 분이 최고의 전문가고 안보, 예. 최고의 신뢰 자산입니다. 서훈, 박지원 이렇게 북한의 개들이고 앞잡이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전부가고 자산이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랄까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충분히 검찰 수사를 절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 혹시 이원석 총장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의 뭐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그 이원석 한동훈이가요. 저는 역대 가장 그 최적의 최강 조합이다. 야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게 없어요. 예. 두 사람에게 가장 공통점이 하나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은. 예.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은 보세요. 한동훈은 외강 내강. 예. 외강 내강. 그다음에 이원석은 외유 내강. 내강. 아, 그럼 예요, 이게 내강.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내강. 이게 공통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명은 외유고 한 명은 외강입니다. 이게 환상적인 투톱이에요. 아, 둘 다 원칙 앞에 후퇴가 없어. 한동훈이든 이원석이든 뭐 문재인, 이재명 누구든지 원칙대로 캔다. 이게 내강. 이거는 공통점이야. 근데 접근 방법이 달라. 한동훈 장관은 이게 조선 제일의 혀답게 정말 이게 말로서 제압해버리는 거죠. 역시 국무위원이잖아. 완전히 한동훈 장관은 이게 외부적으로도 강하게 보이잖아. 강하게 받아치잖아. 뭐 김의겸이 그냥 직업적 음모론자 아니냐. 야, 국회를 보고 이게 직업적 음모론자 대변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 근데 황후라도 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원석 총장은 말을 진짜 아낍니다. 예, 그런 거. 겉으로만 보면
거의 뭐 새님 같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이게 뭐 전직 대통령이 받은 애 왈가왈부한 건 적합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겸손한 태도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미리 결론 내린 게 아니고 정부가 가르치는 대로만 갑니다. 네. 할 건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말로 분란 일으키는 건 절대 없지. 말이 이원석 총장 말도 아끼면서 별로 없고 딱 할 말만 조용하게 그렇죠. 차분하게 하잖아요. 진짜. 이게 저는 환상이 두텁이고 제가 이게 젊은 검사들 만나가 여론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야 이원석이 어때? 진짜 이게 그 100이면 100명이 역대 최고 총장이다. 100이면 100명이. 그렇게 왜냐하면 평가를 받고. 이원석은 수사만 한 게 아니고 기획 근무도 하고 다른 일반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능통화됐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다른 특수부 검사 말고 네. 다른 여기 검사들도 전부 이게 이원석을 인정하는 거죠.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인품과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이번에 수사에 이원석 총장이 됨으로써 지금 보세요. 이재명 거의 일망타진해서 앞에까지 왔죠. 네. 그다음에 서울이까지 구속돼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재인만 이제 혼자 큰일이- 빨가벗고 남았지. 네. 다 구속됐잖아. 네. 근데 조용하게 하잖아. 이원석 총장한테 민주당 욕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한동훈만 욕하지. 아무도 이원석 총장은 언급도 안 해. 민주당에서도. 네. 근데 할 거 다 하잖아. 저는 이게 이원석 총장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수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수사도 조용히 하면서 아주 그냥 착착착 야. 증거와 이 법률에 따라서 수사를 해 나가면 결국은 문재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 아닙니까?